여러분은 다이어트 후에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70kg이었던 사람이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서 60kg까지 살을 뺐습니다. 10kg 감량에 성공했으니 다이어트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다시 65kg, 그리고 70kg. 어느 순간 체중계에 올라갔더니 75kg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 다이어트 전에는 70kg이었는데 왜 다시 70kg에서 멈추지 않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찐 걸까요? 우리는 이것을 흔히 요요가 왔다고 말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이어트 끝나고 다시 많이 먹었으니까 그렇지라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하지만 요요를 단순히 먹는 양과 의지의 문제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일이 훨씬 복잡합니다. 살을 빼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몸무게가 줄어들면 몸이 하루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도 줄어듭니다. 특히 식사량을 크게 줄이면서 빠르게 체중을 감량했다면 지방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포함한 체지방도 함께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체중이 감소하면 우리 몸은 달라진 상태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몸이 예상했던 것보다 에너지 소비를 더 줄이는 적응성 열생성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전보다 에너지를 아껴 쓰는 방향으로 적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몸은 에너지를 아끼려고 하는데 반대로 먹고 싶은 욕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체중이 줄면서 포만감과 식욕을 조절하는 여러 호르몬 신호가 변하고 뇌는 음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전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던 빵 냄새가 유난히 강하게 느껴지고 밤이 되면 평소보다 음식 생각이 자주 나고 한 끼만 먹으려고 했는데 자꾸 무언가 더 먹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의지가 약해졌나? 라는 생각. 하지만 일부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려는 사람과 에너지 부족을 만회하려는 몸 사이에서 벌어지는 생리적인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가 끝납니다. 이제 목표 체중까지 뺐으니까 다시 평소처럼 먹어도 되겠지. 여기서 요요가 시작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식사량은 빠르게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는데 감량하면서 달라진 몸의 에너지 필요량과 생활 패턴은 예전과 똑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체중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진짜 질문이 남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원래 체중까지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찌기도 하는 걸까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것도 있습니다. 다이어트 전과 똑같이 70kg인데도 예전보다 배가 더 나온 것처럼 느껴지고 몸의 모양이 달라졌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살을 뺐다가 다시 찌는 동안 몸의 구성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한 번의 요요가 끝난 뒤 다시 다이어트를 하면 우리 몸은 이전 다이어트와 똑같이 반응할까요? 요요는 단순히 체중계 숫자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현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을 빼는 순간 우리 몸속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먹는 양을 줄이고 운동을 늘리면 몸에 저장돼 있던 지방을 사용하고 체중이 줄어든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체중계의 숫자만 줄이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체중이 계속 감소하면 몸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당연한 변화가 있습니다. 70kg의 몸을 움직이는 것보다 60kg의 몸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더 적습니다. 몸 자체가 작아졌으니 가만히 있을 때나 움직일 때 소비되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에게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몸무게가 줄어든 것만으로 예상되는 수준보다 에너지 소비가 더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적응성 열생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에너지를 조금 더 아껴 쓰는 방향으로 적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에너지는 덜 쓰려고 하는데 식욕은 오히려 강해질 수 있습니다. 체중이 줄어들면 지방 조직에서 만들어지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의 양도 감소합니다. 렙틴은 우리 뇌에 몸의 에너지 저장 상태를 전달하는 신호 가운데 하나입니다. 체지방이 감소하고 렙틴 신호가 낮아지면 뇌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방향의 신호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배고픔과 관련된 그렐린을 비롯한 여러 식욕 조절 신호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초반에는 잘 참았는데 몇 달이 지나면서 음식 생각이 점점 많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다이어트를 끝냈다고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체중을 크게 감량한 사람들을 추적한 일부 연구에서는 감량 후에도 식욕과 관련된 호르몬 변화와 배고픔 증가가 상당 기간 지속되는 모습이 관찰됐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체중에 도달한 날 머릿속에서는 드디어 다이어트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몸은 아직 새로운 체중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소비하는 에너지는 운동할 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걷고, 서 있고, 집안일을 하고, 자세를 바꾸고, 손발을 움직이는 아주 사소한 활동에도 에너지가 사용됩니다.
이런 것을 비운동성 활동 열생성, NEAT라고 부릅니다. 다이어트를 오래 하면 자신도 모르게 이런 움직임이 줄어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서서 하던 일을 앉아서 하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던 사람이 계단을 피하고 집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덜 움직입니다. 나는 운동도 똑같이 하는데 왜 살이 잘 안 빠지지? 라고 생각하지만 운동 시간 밖에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줄어들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요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배고픔은 강해지고 음식은 더 먹고 싶어지고 몸은 전보다 적은 에너지로 생활하려 합니다. 그 상태에서 다이어트가 끝났다는 생각으로 식사량을 한꺼번에 예전 수준으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몸무게는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살을 뺄 때 빠진 것이 지방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무리하게 굶어서 체중을 줄였다면 근육을 포함한 체지방도 함께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이 찔 때는 빠졌던 지방과 근육이 똑같은 비율로 돌아올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몸무게는 예전과 똑같은데 왜 배가 더 나온 것 같지? 라는 현상을 이해할 단서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지방세포의 특징도 숨어 있습니다. 앞에서 살을 빼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아껴 쓰는 방향으로 적응할 수 있고 식욕은 오히려 강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요에는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체중이 아니라 몸의 구성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70kg이었던 사람이 다이어트를 해서 60kg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빠진 10kg이 전부 지방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식사량을 지나치게 줄이거나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고 근력 운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중을 빠르게 감량하면 지방과 함께 근육을 포함한 체지방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다시 체중이 70kg으로 돌아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면 이상합니다. 예전에도 70kg이었는데 왜 지금 배가 더 나온 것 같지? 실제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체중이 다시 늘어나는 동안 지방과 체지방이 감량 전과 정확히 똑같은 비율로 회복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감량할 때 근육을 많이 잃고 다시 체중이 늘어나는 동안 운동 없이 지방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했다면 같은 70kg이라도 체지방률은 이전보다 높고 근육량은 적은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계 숫자만 보고 요요를 판단하면 놓치는 것이 생깁니다. 몸무게는 원래대로 돌아왔지만 몸은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방세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살을 빼면 지방세포가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인의 일반적인 체중 감량에서는 지방세포가 대량으로 사라진다기보다 각 지방세포 안에 저장돼 있던 지방이 줄면서 세포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이 중심입니다. 풍선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살이 찌면 지방세포라는 풍선의 지방이 채워지면서 커지고 살을 빼면 그 안에 지방이 빠지면서 풍선이 작아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지방세포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다시 지방을 채우려고 하는 것 아닐까? 실제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요요를 지방세포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식욕을 조절하는 뇌와 호르몬, 에너지 소비, 음식 환경, 활동량, 수면과 생활습관 등이 함께 작용합니다. 하지만 지방세포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 더 있습니다. 성인이 된 뒤에도 심한 체중 증가가 지속되는 등의 상황에서는 지방세포가 커지는 것뿐 아니라 지방세포 수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지방세포의 수는 체중을 줄였다고 해서 쉽게 크게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살을 빼면 지방세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작아진다 라는 표현에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요가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5kg을 빼고 다시 찌고 또 7kg을 빼고 다시 찌고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요요를 반복하면 몸이 살찌는 체질로 완전히 바뀐다. 정말 그럴까요? 여기서는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체중을 여러 번 감량하고 다시 늘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대사가 영구적으로 망가진다거나 반드시 이전보다 더 비만해진다고 단정할 근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극단적인 감량과 재증가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근육을 충분히 보존하지 못하고 생활습관이 계속 무너진다면 체중 관리가 점점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몇 킬로그램을 뺐느냐 보다 무엇을 얼마나 보존하면서 뺐느냐입니다. 지방을 줄이는 동안 근육을 최대한 지키는 것, 그리고 목표 체중에 도달한 뒤에도 운동과 식생활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단순히 체중계 숫자를 낮추는 것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몸이 원래 몸무게를 기억해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 마치 우리 몸 안에 70kg이라는 숫자가 입력되어 있고 60kg이 되면 자동으로 다시 70kg으로 돌려놓는 것처럼 말입니다. 과연 우리 몸에는 정말 이런 체중 기억 장치가 존재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렇다면 오랫동안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면
그 기준 자체를 바꿀 수도 있을까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요요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보통 목표 체중에 도달하는 순간 다이어트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킬로그램 뺐으니까 이제 성공했다. 그리고 참았던 음식을 먹고 운동 횟수도 줄이면서 조금씩 예전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 몸의 변화를 생각해보면 오히려 이때부터가 중요합니다. 체중 감량이 끝나는 순간이 체중 유지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살이 빠진 몸은 다이어트 전의 몸과 똑같지 않습니다. 몸무게가 줄었으니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도 줄어들었고 사람에 따라 에너지 소비가 예상보다 더 감소하는 적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식욕은 아직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량 직후에는 쉽게 말해 먹고 싶은 힘은 강한데 필요한 에너지는 예전보다 줄어든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생각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끝났으니까 이제 원래대로 먹어도 되겠지. 원래대로 먹는다면 몸도 원래대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요요를 줄이려면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부터 내가 이 식생활을 체중을 뺀 뒤에도 계속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매일 닭가슴살만 먹고 버티거나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끊어서 체중을 뺐다면 감량 자체는 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그렇게 먹을 수 없다면 목표 체중에 도달한 뒤가 문제가 됩니다. 결국 좋은 다이어트는 가장 빨리 빠지는 방법이 아니라 감량 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체중만 보지 말고 근육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이어트하면서 근육을 포함한 체지방을 지나치게 잃어버리면 체중은 빠르게 내려갈 수 있지만 우리가 원했던 몸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단백질 섭취와 근력 운동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운동으로 칼로리를 많이 태우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살을 빼는 동안 몸의 체지방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운동 시간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NEAT, 일상생활 속 움직임입니다. 1시간 운동하고 나머지 하루를 거의 앉아서 보내는 것보다 걷고, 서 있고, 계단을 이용하고 집안일을 하는 작은 움직임들이 하루 전체의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감량 후에는 운동량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내가 평소보다 덜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체중을 매일 재면 스트레스를 받으니 아예 체중계를 치워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체중 유지 단계에서는 오히려 체중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의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1kg 늘었다고 해서 하루 만에 지방이 1kg 생겼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분, 염분 섭취, 탄수화물 저장량, 배변 상태 등에 따라서도 체중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숫자보다 몇 주 동안 체중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70kg을 유지하려던 사람이 어느 날 70.5kg이 됐다고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몇 주 동안 70kg, 71kg, 72kg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면 그때 생활 패턴을 점검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75kg까지 올라간 뒤 다시 10kg을 빼는 것보다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요요를 막는데 생각보다 중요한 것이 수면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식욕과 음식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피곤하면 자연스럽게 활동량도 줄어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체중 관리는 단순히 무엇을 먹었느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식사와 운동, 수면, 일상 활동량, 그리고 내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결국 요요를 막는 특별한 음식이나 마법 같은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슬프지만 타고나지 않았다면 다이어트에는 종료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생 굶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평생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살을 빼지 말자는 것입니다. 10kg을 2달 만에 빼고 다시 12kg이 찌는 것보다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만들면서 감량한 체중을 오래 지키는 것이 결국 더 성공적인 다이어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70kg이었던 사람이 60kg까지 살을 뺐다가 75kg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쉽게 말합니다. 다시 먹었으니까 그렇지. 의지가 부족한 거야. 하지만 요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체중이 감소하면서 에너지 소비가 달라지고 식욕을 조절하는 신호가 변하고 감량 과정에서 근육을 잃을 수도 있으며 목표 체중에 도달한 뒤 예전 생활로 돌아가는 환경까지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의 성공을 체중계에서 가장 낮은 숫자가 찍힌 날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성공은 그 숫자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살을 빼는 것은 다이어트의 전반전이고 뺀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후반전입니다. 여러분도 다이어트 후 요요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살을 빼는 것과 유지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어려우셨는지 댓글로 경험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식하우스는 다음에도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단순하지 않은 일상의 궁금증을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